지난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 업체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55명이고 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FC가 3년 6개월 만에 내일 강릉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상대는 성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보수 중이던 기계에 끼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열흘 만에 시멘트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의 본사 건물, 3층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경찰 수사관들과 시멘트 업체 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보수 중이던 킬른 6호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멘트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삼표시멘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시간 동안 중앙제어실과 환경안전팀, 생산팀 등 3곳에서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평소 안전관리부터 사고 당일 중대재해 발생 보고와 조치 현황 등 사망사고와 관련한 2박스 분량의 광범위한 자료입니다. 지난 사망사고 때문에 압수수색하신 건가요?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수사 전담팀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시멘트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원청업체인 삼표시멘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투입이 되어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원청업체 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 13일 6호 킬른 기계 설비 보수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전 11시쯤 하청업체 62살 노동자가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70곳이 넘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들 업체의 피해 보상이나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 현장. 사고 발생 1년이 됐지만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장과 벽은 무너져 있고 깨진 유리창은 방치돼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서진 공장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은 강원 테크노파크가 자비를 들여 복구했습니다. 피해 업체 중 일부는 과학산업단지 부지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건물에 옮겨가 간간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0여 개 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 손실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는 막심한데 보상 절차는 꽉 막힌 상황. 수소탱크 시설 사업에 관련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강원도와 테크노파크, 강릉시 등 어느 누구도 보상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이 돼야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렇다 보니 피해 업체들은 공장 재가동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년 동안 모든 피기업들이 이제 자금난에 엄청나게 시달렸죠. 그리고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계약건도 이행을 못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감정을 거쳐 보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구된 벤처 2공장 건물에는 조만간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돼 일부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석 달이 된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6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체 55명으로 이 가운데 47명이 퇴원했고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6명으로 지역별로는 철원이 3명, 원주 2명, 강릉 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여전히 학교 급식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건강한 식재료를 다시 공급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에 있는 농협 한 하나로마트 로컬 푸드 코너. 지역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이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 급식으로도 팔려나갔지만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대량 판매처를 잃은 농민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도 우선 그렇고 식당이 예년만큼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대량 물량이 좀 잘 안 빠지니까 농가로서는 조금 어렵겠죠. 올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농협을 통해 학교 급식에 납품된 과일과 채소는 3억 8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 원어치가 줄었습니다. 또 육류와 축산 가공품도 반토막 나면서 학교 급식 납품액이 20억 원에 머무는 등 학교 급식 중단 후 폭풍이 지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은 학교 급식에 납품이 안 된 농특산물이 시장으로 추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학교 급식으로 빠지는 거 물량이 다 시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이 등교를 시작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개학이 예정돼 있지만 학교 급식은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단체 급식보다는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으로 식단을 대체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일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소방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강릉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마을입니다. 산불 당시 마을 숲이 모두 불에 타고 펜션 세 채도 화마에 소실됐습니다. 이곳에는 마을 안길이 있지만 소방 차량이 원활히 드나들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 교차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강릉시에 마을 안길을 넓혀달라고 요구했고 강릉시도 지난해 9월 산불 피해 지역 공동체 복원 마을 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목상 도로가 아니다 보니 보상 협의와 도로 주변 주택 철거, 주민 이주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땅과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일부는 사업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를 좀 확정해가지고 정식으로 매입해서 정식으로 내줘라. 그리 소유주가 많다 보니 안 그리는 사람은 안 그리는데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대안으로 하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강릉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도로에 피해가 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천법상에 그렇게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도직리는 마을 전체가 지난 1970년대 동해고속도로 건설로 강제 이주했던 상처도 있는 곳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진입로 확보와 마을 안길 개선 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 진척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FC의 강릉 홈 경기가 3년 6개월 만에 내일 열립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4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으로 성남FC를 불러들여 하나원큐 K리그1 2020 3라운드를 치릅니다. 강릉에서 강원FC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강원FC는 춘천 개막전에서는 FC 서울에 3대1로 역전승했지만 상주 원정에서는 0대2로 져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17일 경기에서도 성남과 맞대결을 펼친 터라 이번 경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민의 흡연율은 21%로 1년 전 24.8%보다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62.2%에서 60.5%로 고위험 음주율은 17.9%에서 16.3%로 낮아졌습니다. 또 비만 유병률은 35%로 소폭 감소했는데 전국 순위 1위에서 6위로 개선됐습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과 절주 지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28일부터 카지노 일반 영업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랜드는 오는 28일부터 영업일 하루 전날 ARS 전화 예약자를 대상으로 평일 입장객의 17% 수준인 1,200명씩만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입장객들은 발열 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카지노 영업시간을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 가운데 지역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가장 길어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20일 기준 지급 수단별 신청 비율을 집계한 결과 도내 72만 가구 가운데 신용 체크카드가 52%로 가장 높고 현금 16%, 지역 상품권 7%, 선불카드 2%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 신청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며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까지인 반면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 고성군에서 도전형 기부 행사인 2020 옥스팜 트레일 워커 대회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삼포 해변에서 장신 유원지, 화진포를 거쳐 다시 삼포 해변으로 오는 100km를 4인 1팀이 완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치러집니다. 대회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의 구호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쓰인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이 강원FC 전용 연습구장으로 조성됩니다. 스키점프 경기장은 지난 2016년 강원FC 홈구장으로 사용됐고 강릉 종합운동장과 가까운 데다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25도 안팎이어서 하계 훈련장으로 적합합니다. 스키점프 경기장의 전용 연습구장 변신은 지난 4월 강원FC가 제안했고 6월부터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